우리 지역 총선 당선자들의 핵심 공약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양 지역 살펴보죠. 이재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 계양 갑선거구 유동수 의원의 핵심 공약부터 짚어볼까요? 네, 유동수 의원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당당히 성공을 했죠. 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지역 내 지지 기반을 확실히 잡았다는 이런 평가를 분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동수 의원의 이제 주요 공약을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계양 연장과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그리고 서부 간선수로 친수 공간 조성 등이 있습니다. 공약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게 아무래도 교통 분야일 거예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계양 연장 좀 꼼꼼히 짚어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유동수 의원의 이번 총선 제1 핵심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추진 중인 홍대 원종선을 계양 작전을 거쳐서 청라 국제도시까지 연결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인천시와 서울시가 함께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 경제성, 그러니까 BC 값이 1.03을 기록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이 기준값이 1을 넘어가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 인천시가 이 계획을 내년 상반기 예정돼 있는 그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현재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동수 의원도 현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당 소속으로서 인천시와 함께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번 총선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이제 그 정부 여당의 힘 있는 의원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진행 상황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네.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계양을을 좀 살펴봐야겠죠. 송영길 의원의 이번 총선 핵심 공약 정리해 볼까요? 네, 송영길 국회의원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는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을 제1 핵심 공약으로 꼽았었죠. 네. 그리고 이를 실현했고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이것의 연장으로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제1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계양을 뜨겁게 달궜던 강역 소각장 건립 계획 백지화도 송영길 의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데요. 네. 여기에 계양산 수목원 조성도 공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계양 테크노밸리를 제1 공약으로 세웠는데 짚어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네, 먼저 계양 테크노밸리의 이제 성공 조성입니다. 계양구 규련동과 동양동 일대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이제 핵심 골자인데요. 네. 지난 2018년 12월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됐죠.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 이제 핵심인데요. 송영길 의원, 그 계양 테크노밸리를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 기업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장을 역임하면서 송도 국제도시 등 이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기업들을 유치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 이를 강조하면서 계양 테크노밸리 내 기업 유치에 앞장서겠다라고 이렇게 총선 기간 내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계양 테크노밸리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송영길 의원이 20대 총선에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럼 21대 총선에서는 과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하는 이 공약이 광역 소각장 백지화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협의 과정에서 인천시와 LH가 이제 소각 시설 설치에 대해 논의를 했었어요. 네. 이를 알아채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송영길 의원은 진행 상황을 지역 국회의원이 나도 몰랐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광역 소각장 설치 계획은 나도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총선 네. 때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인천시도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 청라 소각장도 이제 현대화 사업을 두고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고 특히 인천시가 이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소각장 건설을 불가피하게 그것도 광역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계양 테크노밸리처럼 이제 대형 택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 필수적으로 이제 소각 시설을 건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데 송영길 의원은 인근 부천 대장동,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같이 지정이 된 부천 대장동에 이미 소각 시설이 있는데 한 권역으로 봐야 하는데 굳이 바로 옆인 계양 테크노밸리에 소각 시설을 지어야 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고도 제한으로 소각장 굴뚝을 지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는 생긴 곳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법적 기준인데 지역 주민들도 폭넓게 광역 소각장을 반대한다. 하지만 계양 지역의 쓰레기만을 처리하는 것만이라면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역
이제 광역 소각장이라는 이 단어가 문제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어려운 과제를 송영길 의원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이제 당선자들이 약속을 잘 지켜내는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의 몫일 것 같습니다. 계양 지역 당선자들의 핵심 공약 살펴봤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